이거를 픽업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민주당 해산 다음 순서는 아마 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지 않았어요? 왜 그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까지 갈 이런 식의 드라마가 펼쳐졌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전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권한받고 아주 불리하게 깜빵까지 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짐으로 해서 대국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국가의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깨닫고 정말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이게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엄청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당한 것이 대한민국의 유익이라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그 소중함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노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소위 검사들 판사들 그러면 다 법으로 판단하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것 같죠? 저도 제 친구들이 전부 그 판검사들 아주 두릅빛깔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검찰 검사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줄을 잡아서 정치권력에 줄을 대서 총장이라도 한번 해먹고 장관짜리도 하고 퇴임하면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하고 다 이거에 딱 줄 서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보면 대충 검찰 안에는 세네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쭉 검사 생활하고 총장 했으니까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을 배신한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하면서 정무수석도 사실 겸임했어요. 그러면서 모두 인사권을 채워지면서 지하고 친한 애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뒤집을 그런 힘이 될 만한 애들을 요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항상 혹시 호남 출신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쪽에 호남 출신 그 좌파들은 계속 그 법조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좌파로 간 애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이렇게 한 서너 갈래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야당과 이 반국가 세력들이 계속 행정부를 공격하고 윤 대통령을 공격해서 네가 이래도 참고 그냥 지나가겠느냐 해서 얘네들이 사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내가 죽으리라 그 대신 국민들에게 호소해보고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서 이거를 정말 한번 깨어서 일어나면 어떻게 한번 해보고 아니면 끝이라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도 말씀처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빨들이 다 계획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자마자 어떻게 바로 모여서 내란이다 내란 수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시나리오를 이미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법조계 내부에서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어느 편에도 서 있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심과 법리에 밝은 이런 재판관들이나 검사들이 야 이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핸들링할 요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 25일 형사법원에 집화사한테 딱 넘어가니까 얼마나 많이 그쪽에 여러 의견들이 내려갔겠습니까? 그 친구는 사실 순천 출신이에요. 어릴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출신으로 보면 그쪽 편일 것 같지만 많은 동료들 그 선배들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도신도신하다가 정말로 법대로 판단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거는 정말 잘했죠. 우리가 이겼죠. 또 한 번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에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된다고 주장했고 각하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 그 재판사가 그 구속시설을 인용해 준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날짜 계산이 아니라 시간 계산도 해서 넘었다. 구속기간이 넘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멋대로 이렇게 또 이걸 항고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법리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복잡한데 사실은 그 판결문을 잘 보면 내란 자체의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를 한다면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을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이면 딱 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도 왜 붙들고 뭐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많은 유튜브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헌재 재판관들도 이제 압니다. 이렇게 3.1절에 그 모인 그 애국 시민들 집회도 보고 하니까 야, 이건 내가 기각한다고 내가 이걸 인용한다 해도 이거 인용이 될 것도 아니고 결국은 5대3이나 4대4로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이념 편에 쓴 사람들은 만약에 헌재 재판관을 퇴임하고 변호사 되면 망하는 거고 어디 얼굴 들고 한국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재판사가 판단한 대로 그 법리대로 이거는 구성요건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각하를 해버린다는 것은 내가 윤 대통령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탄핵 심판 자체가 건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말씀만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윤 대통령 복귀가 돼서 이제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임기 후반에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헌하신다고 했죠. 그 개헌은 뭐냐면 지금에 있는 헌법은 87 체제라고 하는데 87년에 개헌된 겁니다. 너무 국회의 권한이 비대해요. 뭐 개헌을 선언했는데 뭐 국회가 바로 해제하라면 해제하고 이게 대통령이 제대로 해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전에는 어떤 헌법이 있냐면 국회가 정말 이게 능력도 없고 개판이면 국회 해산한다. 대통령이 해산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개헌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다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특권도 제한하고 숫자도 줄이고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반발과 엄청난 저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선관위를 수사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가짜 국회의원들을 전부 축출하고 결국은 국회 해산,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자행한 민주당은 옛날 통진당이 헌재에서 정당 해산 판결을 받은 것처럼 정당 해산 판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굉장한 추진력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계속 아마 우리 국민들이 또 광장에 나와서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힘에도 내각제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갔으니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그러면 민주당과 민노총의 관계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18년에 군산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그 유세, 선거 유세, 지원 유세차 갔습니다. 갔는데 민노총 간부가 민주당 지도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개가 주인을 물어, 개가 주인을 물어. 개가 누굽니까? 민주당. 주인이 누굽니까? 민노총. 자, 우리나라의 권력 서울을 보면 민노총이 민주당 위에 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이보다 서열이 높다는 거예요. 민노총의 얘기를 민주당이 듣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민노총의 지시대로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사용해서 막 떠들면 또 언론에서는 국회의원이 뭐 무슨 발언했다 그리고 막 방송 뭐 신문에다 막 써제끼고 그걸로 선동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책임도 안 지고. 자, 개가 주인을 물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민노총이 민주당한테 노동관계법을 발의해서 개정시켜라. 뭐냐? 노란봉투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노란봉투법이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냐면 노사관계에서 노조에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건 권리예요, 노조원들이. 그런데 불법적으로 시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의도 안 되는데 뭐 철분도 안 하고 뭐 공장 엉망으로 만들고 때려부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용자 측에서 회사에서 그 불법적으로 파업한 노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큰 산업단지 공장 하나가 하루라도 만약에 딱 생산이 멈추면 몇십억, 몇백억씩 손해가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현대제철에서 노조 파업을 해서 회사 폐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제철만 그 손해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산이 안 되면 자동차 그 강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공급이 안 되면 자동차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뭘 발의했냐면 노란봉투법.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죠. 이건 뭐냐면 불법으로 파업을 해서 손해가 가더라도 회사에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와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우고 하는 건 뭐 고성이 있고 그건 별거 아니에요. 실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한국을 정말 망하는 길로 가고 그런 건데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민노총 자기들 머리통에서 나온 얘기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지령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가 북한 노동당이 민노총이 지시하면 민노총이 민주당한테 지시하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떠들고 이건 언론들이 받아들이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요새 있는 사람 다 아는데 국민들이 잘 몰랐죠. 이번에 국민들이 우리 헌법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죠? 모르는 거 많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처음 그 이전 반정도 했는데 사실 많이 좀 몰라서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도 일기 때 너무 몰라서 잘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워싱턴에 있지 않았으니까 인맥이 없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뭐 부통령도 배신 때리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배신 때리고 CIA 국장 FBI 전부 다 배신 때렸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면 정치 이력이 처음이기 때문에 인맥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탄핵까지 맞고 감옥까지 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또 많은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적재적소에 정말 정말 배신 때리지 않을 놈들 정말 인재를 잘 골랐을 것 같고 또 광화문 세력 또 이렇게 많은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개헌의 그 요지는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발치 체제 이전에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떠드는 면책 특권도 없애고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지방 분권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국의 지방 이게 도시에 이런 데 가면 지방 자치경찰 돼가지고 자치경찰이 말이 좋지만 중앙정부의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번에 경찰들 하는 거 보십시오. 말이 안 맥히잖아요. 지들 멋대로 하니까 왜? 지방 토호 세력이 된 거예요. 그냥 지방에 그냥 그 지역의 국회의원, 도지사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중앙정부의 말을 실질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인사도 지들 못되게 하고 이걸 이번에 개헌에 그런 걸 다 쓰고 담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거 필요 없어요. 대법원에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 이거 수사를 할 겁니다. 선거관리 수사해서 이거는 다 해체시켜버리고 선거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선거국 뭐 이런 데서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개헌의 흐름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개헌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하려고 하는데 정말 국힘 이 정말 동정주의라는 이놈들도 좀 개관천선해서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다시 구국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국회에 이제 아마 이 가짜 국회의원들 전부 이제 다 몰아내면 국회는 자동적으로 이제 뭐 해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모든 악법들 국정원 뭐 간첩 못 잡는 법 다 그런 거 전부 원위치시키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많지만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자, 앞으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복귀해서 남은 임기 동안 우리나라를 다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실행될 때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당은 해산하라! 자유대한민국 만세!